네, 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사회혁신원 박정영 교수입니다. 창조센터와의 인연은 저희 청년기업가 정신재단 과기정통부 지원으로 KICT 창업 멘토링센터 대전 충청그룹 멘토로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주제가 기술 창업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마케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뭔가 상상을 할 때 맨 마지막 단계를 생각하잖아요.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무엇을 만들어 파는가 이런 문제니까요. 흔히 이제 햄릿에 보면은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케터들 입장에서는 파느냐 못 파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판다는 말이 이제 일반적이지만 이거를 판다는 개념은 주어가 누구 입장이냐면 본인들 입장이잖아요. 내가 판다. 하지만 사게 만든다, 사게 한다. 왜 안 사지? 어떻게 해야 사게 할까? 라는 질문으로 좀 바꾸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것도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주어가 고객이죠, 고객. 그 고객들이 사게 만들게 어떻게 하면 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관심을 일으킬 수 있을까? 전문 용어로 노출이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출을 잘 시켜서 그분들이 우리 고객은 왕이잖아요. 우리 왕 고객님들께서 우리를 보고 혹하시고 구매하시고 만족하셔가지고 재구매를 하거나 또 입소문을 내거나 요즘 또 인플루언서가 되게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연결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장표를 보시게 되면 가치사슬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밸류체인이라고도 하고 특히 예전에 그 제조 기반의 지금도 제조는 중요합니다만 제조 기반의 어떤 또 글로벌 기업들이든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일방향적인 선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까 마케팅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공을 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또 창업 기업들이 꼭 마케팅을 전공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다 공부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소양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강의도 들으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맨 마지막 단계에 무엇을 만들어 파느냐. 여기 이제 판다의 마케팅이라는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마일스톤, 또 일정을 잡을 때 주로 마케팅하면 언제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만드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죠. 파는 게 문제라는 생각보다는 사게 한다는 개념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단 만드는 데 집중을 해요. 또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필요하거나 특허를 내가 만들거나 아니면 특허를 사오거나 이렇게 생각의 이제 구조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3개월, 6개월, 1년이 길게는 3년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연구개발 기간. 이때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든 R&D를 하든 자기 자금을 투입을 하든 또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돈을 모으든 여러 방법들을 쓰죠. 또 그 과정 안에서도 혹시 시드 투자라도 받을 수 없을까 이런 또 기대도 하면서 또 IR도 하게 되고 결국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이제 팔자. 이제 팔아도 될 것 같다. 이제 자신 있다. 이제는 팔아도 괜찮을 것 같다. 그때 가서 팔라고 하면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업종 업태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늦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이제 제목으로 잡은 특히 창업 초기 기업 또 기술 기업이든 기획 기업이든 요즘은 기획도 기술을 인정해 주잖아요. 기술을 적용하고 도입하는 기업들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초기 기업들은 또 스타트업이라고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기업들은 이 개념에서 조금은 마케팅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려하는 그런 고객 개발, 또 사전 고객, 또 고객을 먼저 만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준비해야겠죠? 작은 프로타입이나 시제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완벽한 개발이나 완벽한 기술을 도입한다라는 꿈은 있어야겠지만 계획은 있어야겠지만 초기에는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적은 힘을 들여서 빠르게 무언가를 요만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초기 고객들 5명이든 50명이든 먼저 만나보고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장표에도 비즈니스 모델이나 디지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SNS나 주변에 있는 코로나라 하더라도 오프라인 인맥들을 활용해서 먼저 조금씩이라도 반응을 보는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들에 휘둘리자는 게 아니라 대표라는 사람들이 귀가 너무 얇으면 또 안 되겠죠. 줏대를 가지고 있대. 그런 부분들을 계속 호흡하면서
뭐 흔히 말하면 서로 소통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변증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마케팅으로서의 개념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 사실 여러분들은 게릴라예요. 왜냐하면은 뭐 특수부대로 갈 수도 있고요. 특수부대 한 사람이 뭐 사실은 엄청난 뭐 힘을 가지고 있죠. 부대 하나도 없애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특수부대들이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팀으로 일하고 스타트업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특수부대 우리 게릴라들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비겁할 수 있어요. 밤에 몰래 침투해가지고 후방으로 들어가서 산을 타고 넘어 들어가가지고 적진에 몰래 들어가서 폭탄들을 설치하고 임무를 완수하고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근데 그게 특수 임무인 거죠. 특수 작전이고. 그랬을 때 부대에 하나 정도도 없앨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는데, 그때 가지고 있는 임팩트가 바로 이제 엄청난 요만한 크기지만 건물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어쩔 수 없이 교전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제 싸움도 잘해야 되고 총도 잘 쏘고 뭐 그런 부분들을 훈련하겠지만 실제 작전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기업이냐, 이미 투자를 많이 받았느냐, 이미 우리가 지금 전에 잘 나갔더라도, 전에 내가 어떤 회사든 기관에 잘 나갔더라도, 아니면 내가 그동안 연구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특허를 많이 갖고 있더라도 현재 우리는 특수작전, 게릴라 전술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디지털 마케팅, SNS에 대한 관심을 초기 기업들은 안 가질 수가 없다. 물론 지금 장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특히 기술보다는 제조보다는 이른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모든 것들을 뭐 정확히 말하면 모바일이겠죠. 모바일로 옮겨오고 이제 그것도 많은 작업들이 이미 일어났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5년, 7년, 10년 된 기업들이 특히 작년부터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또 이제 시리즈 투자를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격앙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1, 3년 차로 시작하시는 초기 기술 기업이라면 어쩌면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속도가 빠르고 현재 시점에서 과연 비즈니스 모델만으로 무조건 승부를 걸고 플랫폼 사업으로 무조건 도전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늦은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다고 늦은 건 없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른바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용어일 수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받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팀이 아니어도 기획팀이어도 그런 부분들을 도입, 적용, 활용하는, 또 팀빌딩을 하는 전략으로서의 마케팅을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5년, 10년 뒤가 또 현재 우리 한국형 스타트업들도 지금 현재 그런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글로벌 기업들의 모습들을 뭐 여기도 다 10년, 20년 된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만 예전과 비교했을 때 수백 년 전 또 수천 년 전부터 이었던 상인들의 모습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때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급격한 성공을 이루고 있죠. 역시 사실은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와 또 무엇보다 기술, 또 그 기술을 감싸고 포용하고 또 표현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기회들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틈새 전략이 됐든 아니면 뭔가 운이 좋아서 또 전략적으로 현재의 어떤 트렌드랑 맞아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규모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초기에 5명으로 시작했더라도 500만 명, 5천만 명이 쓰는 서비스나 제조가 됐을 때 결국에는 그 확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계획을 할 때도 마케팅의 꿈을 가질 때도 일단 3년, 5년 플랜으로의 큰 기념, 어떤 그 개념들은 넓게 가질 필요가 있지만 지금 시작점은요. 앞에 말한 것처럼 작고 빠른 게릴라 전술로 뭐 린스타트업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고 또 고객의 반응을 빨리 체크한다는 면에서 디자인 싱킹하고도 연결되는 개념이겠죠. 사실 이걸 좀 쉽게 또 풀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전에 마케터들이나 뭐 중소, 중견 대기업들에 있는 또 글로벌 기업에 있는 마케팅 뭐 전공자들 또 뭐 컨설턴트들 이런 전문가들이 시장 분석이라는 걸 하잖아요. 뭐 유명한 일화 중에 뭐 잡스가 뭐 실제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우리는 시장 조사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회자되고 있는데 뭐 사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그 팀들 정도 빼고 나머지는 엄청난 마케팅 조사와 사전 시장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전제가 되는 거죠? 뭐가 숨어 있는 거죠? 시장이 보이고 확인이 돼야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스타트업은 어때요? 초기 창업 기업은 어떠세요?
우리는 사실은 시장을 개척한다는 말이 맞고 혁신가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모든 걸 다 생짜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프라인에 있는 걸 온라인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카피캣을 하기도 하고, 뭐 해외 사례든 국내 사례든, 아니면 고객을 특정하면서, 사실 오늘 좀 이따가 가장 많이 얘기 나올 단어가 고객인데요. 고객을 특정하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개발하기도 하고, 그게 또 모바일이라는 또 플랫폼을 앱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 애들한테 기회가 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기술을 요즘 또 그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 첨단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거나 도입하는 팀들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뭐 정책적인 지원도 있겠지만 많은 그 사용자들이나 예상 고객, 잠재 고객들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건 맞겠죠. 그래서 기존의 마케팅 개념으로 볼 때 우리하고 조금 뭐 그 본질은 다 바뀌는 게 없습니다. 사업이든 마케팅이든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좋은 채널, 통로를 통해서, 유통을 통해서 전달해가지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든 간에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고, 뭐 입소문을 SNS에 올리지 않더라도 그것이 말로 옮겨지든 아니면 그게 어떤 일종의 뭐 폭발적인 반응으로 일어나든, 그런 공간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박람회장을 가든 뭐 아니면은 뭐 설명회를 가든, 아니면 그런 분들이 없으면은 방문 판매를 하든 직판을 하든 매번 뭐 진짜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열든, 그게 뭐가 됐던 간에 그런 홍보, 광고, 프로모션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이미 수백 년 동안 개발된 게 있겠죠. 최근에 각광받는 것도 있겠고, 우리는 그것에 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에. 그런데 과연 그것이 중소, 중견, 대기업들이 쓰는 전략과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마케팅이란 단어지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총알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원론이 무엇인지도 알아야겠지만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기술팀인지 기획팀인지 업태 업종이 어떤 아이템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고객이 B2C 커스터머나 일반적인 소비자를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B2B나 B2G처럼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다른 회사들한테 납품을 하는 것인지, 섞여 있는 것인지, 그런 것부터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을 하면 뭐예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맨 마지막에 무엇을 만들어 판다는 말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서술어에 있지만, 서술부에 있지만 이 서술부에 있는 동사 형용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어 파는 건 맞지만 처음부터 무엇을 발상하거나, 뭐 솔직히 말하면 발상을 일부러 한다기보다는 그건 창업 캠프에서 하는 거고, 이미 주어진 게 있죠. 번개처럼 들어온 직관이 있든 아니면 이미 하고 있던 일이 있든, 또 그래야 또 역량이 맞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우리끼리 이제 창업을 했던 사람들로서 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아무튼 어쨌거나 초기 기획 단계부터,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점검하는 단계부터 팔 생각을 누구에게? 고객에게 팔 생각을 하면서 개발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적고 빠르게 먼저 치고 반응을,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 다음 단계를 여러분들 대표님들께서는 이끌고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면에는 지금 현재 그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어떤 플랫폼이 됐든, 그게 제조 디바이스 개념이든 뭐 자동차를 만드는 거대한 기업들이든, 아니면 현재 뭐 온라인으로 무엇을 모바일로 플랫폼을 하는 것이든 간에 결국에는 다 엮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 기업이든 기술 기업이든 기획 기업이든, 우리가 아직은 물론 작고 아직은 우리가 정규군이 아닐 수 있지만, 생각은 넓게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은 어떻게 하자?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나 많은 기업들이 이제 서로 모든 것을 엮여서 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조차, 우리의 계획조차도 좀 다 엮어서 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제조 디바이스가 있는 팀들이 많겠죠. 또 일반적으로 그런 게 없고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런 모든 것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O2O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또 앱 플랫폼, 또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지 않고 다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서의 고객, 그것을 단계를 쪼갰을 때 앞으로 3개월, 6개월 동안에는 어떤 실험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1년, 3년 뒤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걸 지금 어떻게 착실하게 수행하면서 이른바 트랙션을 만들어 갈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레퍼런스를 만들어 놓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온오프 네트워킹의 활동을 활발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이제 지금까지 좀 말을 묶어서 이제 첫 인사 겸 이제 한 단락을 끝냈으니까 그림을 보시면서 좀 재밌게 한번 표현해 보죠. 이른바 마켓이라고 하면 시장이잖아요. 그냥 뭐 쉽게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마케팅이니까 ING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마케팅 전문 강사가 와도 분명히 A부터 Z까지 사업의 처음부터 뭐 저랑 똑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라고 했을 겁니다. 만약에 브랜딩 강사가 왔다 하더라도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쪽에 집중되는 강의를 하시는 분이 왔다 하더라도 역시 사업 기획의 처음과 끝이라고 했을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 강사가 왔다 하더라도 A부터 Z까지 동시에 다 짜야 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 개념이 학술적으로 무엇이든 간에 그렇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연결되는 건가요?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시장, 바다를 시장이라고 비유할게요. 제가 이제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좋아해서 노인과 바다에서 장면을 따온 건데, 예, 노인이 좀 허탈하게 앉아 있죠. 이 바다가 시장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제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뭐 학술적인 내용은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 그래서 블루오션, 레드오션이라는 말이 있는 건가요? 이 거대한 바다가 시장이라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게 살고 있어요. 또 얼마나 많은 어부들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배들이 떠다니고, 또 작살로 잡는 애들, 그물로 잡는 애들, 낚시로 잡는 애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종에 따라서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오늘 강의하고 맞춰서 얘기해 보면 이 시장 안에는 시장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전통시장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죠? 내 아이템과 연관이 있는 게 시장이에요. 배가 떠 있는 곳이 가는 항로죠. 전체 바다를 다 돌아다니지는 않잖아요. 그 바다 안에 있는 거겠지만 나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물론 간접적 연관이 있죠. 잠재시장일 수도 있고 나중에 확장시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거대한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배가 뜨는 거겠죠. 어쨌거나 이 그 거대한 바다라고 하는 시장 안에 뭐가 있어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바로 고객이 있겠죠. 내가 고래를 잡으러 간다면, 뭐 노인과 바다에서는 황새치를 잡으러 간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리고 이 노인과 바다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뼈다귀밖에 없는 이유가 저 상어 보이시죠? 나중에 잡았어요. 기업가 정신으로, 그것도 돛담배로. 예? 결국에는 선원도 없이 팀도 없이 혼자 가서 1인 기업으로 잡아냈습니다. 장비도 없는데, 예, 사실 무모해요. 잡아왔어요. 근데 오는 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 황새치를, 그 큰 물고기를 상어들이 다 뜯어 먹었죠. 경쟁자입니다. 이 경쟁자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은 뭐 창업 방정식이 있다면 사실은 상수보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뭐 사업에도 공식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래서 이런 강의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 아이템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맞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그 시장이 내가 한국에 있냐 미국에 있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변수에 대처하는 능력, 어떻게 보면 애드립을 또 재치 있게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 창의적이라고 하죠.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마케팅 개념에서 볼 때도 그렇죠. 네, 무언가를 딱 시장을 분석해가지고 물량 투입을 해서 팍 들어갔다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있는 걸 보고 이제는 대기업들조차도 팀제를 만들어서 오히려 작은 실험들을 해볼 정도니까요. 사실 린 스타트업이라는 말 자체가 도요타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는 글로벌 대기업에서 나온 말이에요. 스타트업 전략이라고 많이 쓰이는 이 말이. 그게 이제 요즘 시대에 맞다는 거예요. 디지털 시장에 또 모든 것이 또 기술화되고 있고, 또 빨리 돌아가고 있고, 뭐 요즘은 또 환경적인 이슈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온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마케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에는 앞에 봤던 가치사설처럼 선형적인 구조의 어떤 맨 마지막 단에서 마케팅 좀 경계하자, 처음부터 고려하자, 수미상관적이다, 모든 건 통합적이다, 그리고 모든 건 다 연결되어 있다. 사업계획서조차도 시장이라고 써 있는 칸에 시장 규모만 쓸 필요 없다. 거기다 고객 써도 괜찮다. 시장 안에 고객 들어가 있다. 거기 안에 경쟁자 얘기 써도 된다. 멘토님, 이 경쟁자 칸은 어디에 써야 되나요? 차별성에 써야 되나요? 뒤에 써야 되나요? 시장 진입 전략에 써야 되나요? 상관없다.
본인 아이템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전략적인 부분들을 앞으로 빼라 이렇게 제가 조언하거든요. 물론 이거 제 개인적인 조언입니다만 그 이유가 제가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제목과 관련해서 뭐다?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했던 제가 뭐 편하게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확장시켜 볼까요? 무엇을 만들어 파냐 못 파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무엇을이 어떤 무엇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파는 사람이 고객이지만 앞으로 끌고 오자는 거예요. 필요한 누구. 이 무엇을은 그냥 무엇을이 아니고 나만의 것이 아니고 나만의 것으로 시작하는 건 저도 알아요. 사업해봤으니까. 우리가 뭐 그냥 뭐 전문가로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 선배로서 강의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냥 떠오른 거 맞아요. 하다 보니까 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기획을 할 때 다시 점검을 할 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필요한 무엇을인지 점검하자는 거예요. 예, 탈세각부터 하지 말고요. 그래야만 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5명이라도. 5명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500만 명을 사게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예, 마중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시장이 작아서 보잘것없지 않을까요? 작게 시작하는 거죠. 작기만 하라는 게 아니고 분명히 확장 계획은 있어야겠고 큰 시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바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자꾸 블루오션 하는데 역으로 역발상으로 스타트업이야말로 레드오션 안에 있는 틈새와 작은 시장부터 개척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개념들은 좀 놓으시고 누구에게 필요한 무엇을 만들어 파느냐. 또 확장해 볼까요? 누구에게 필요한 무엇을인지는 조금씩 확인이 됐어요. 아직은 뭐 돈도 많이 못 벌고 있고 뭐 매출 수익 얘기할 단계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제 트랙션도 뭐 얼마 되지 않고 추세도 별로 뭐 그렇고 하지만 어쨌거나 누구에게 필요한 무엇인지는 소규모라도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팀과 우리 대표님들이 일단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누구에게 필요한 무엇을 만든다 해서 뭐가 들어가면 이왕이면 더 기술적으로, 이왕이면 더 트렌디하게, 이왕이면 유니크하게, 이왕이면 비즈니스 모델로, 이왕이면 기술적으로, 독창적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식을 해결하는 솔루션이 제품과 서비스라면 요즘 문제인식과 솔루션이라는 개념을 사업계획서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거는 사실은 기술팀만을 위한 R&D 사업계획서를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한 것이고 또 소셜 벤처에 대한 비전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대국민들에게 오디션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열어두게 된 거죠. 여전히 기술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필요한 그 누구에게 필요한 그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어떻게 만드는 방법들은 내부 개발, 외주 개발, 반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플랜을 잡을 것인가, 개발 계획이 있을 것인가, 그 자금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의존해서 되겠습니까? 창업의 왕도도 아니고요. 하지만 권장합니다. 예. 뭐 흔히 말하는 유튜브에 나오는 무슨 요령 이런 걸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본질적인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자, 배를 아까 보셨죠? 배가 만약에 돛단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돛을 단 배예요. 순풍을 맞아야겠죠. 조류를 따라가야겠죠. 이런 것이 바로 트렌드가 되겠죠. 흐름이 되겠죠. 뭐 분석하지 않고 항구를 출발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은 우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실전 사업가들은 많이 시작하기도 하지요. 예. 또 계획을 세웠는데 가봤더니 뭐 정체되어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바람 같은 것이 정부 지원 사업이고 초기에 떠날 때 항구에서 오디션을 거쳐가지고 야, 너 처음 나가서는 네가 고래 잡아 오더라도 처음에 가는 동안에 몇 달 동안은 자기가 먹을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어 참치캔을 실어주는 게 총알을 좀 처음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먼 바다를 나갈 수 없으니까 빈번히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점 넓게 1차 항해, 2차 항해, 3차 항해. 콜럼버스도 한 번에 대륙을 발견한 게 아닌데요. 수없이 많은 난관을 거치고 연습을 하면서 발견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륙 발견조차도 우연이잖아요. 운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업가 정신과 우리의 또 전략적인, 기업가 정신은 우리의 마인드와 그런 부분이라면 사실 실천적인 마인드라면 마케팅 전략, 또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 또 우리의 시제품 개발 실천, 또 브랜딩 이 모든 것들은 다 엮여져 있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경쟁자와 고객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그 타이밍은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전반적인 개념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그 무엇을 어떻게 독창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팔 것인가. 그 대신 물론 오늘 얘기는 꺼내지 않겠습니다만 팔기만 하면 또 안 되죠. 파는 것도 쉽지 않지만 팔아 남겨야죠.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웃기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저도 실전 사업을 20여 년 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팔아 남기는 게 또 한 번이면 안 되죠. 계속 남겨야 돼요. 예. 그래서 뭐 몇백억짜리 뭐 박리담회로 뭐 핸드폰 액세서리를 뭐 나쁘지 않아요. 예, 팔았는데 사실 남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앞으로 벌고 뒤로 까먹는다는 말을 우리끼리 또 하거든요. 예. 학술적이지 않은 우리끼리의 전문 용어입니다. 예, 사업가들끼리의. 그러면서 계속 고민해 나가는 거죠.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예, 또 사업에나 아이템에 또 생명 주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런 파도를 또 계속 타야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창조센터의 많은 초기 기업들 또 기술 기업들이 뭐 대전의 팁스타운도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만 이쪽에 같이 연결돼서 지역에 있는 많은 자원들이 서로 연결돼서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전국적으로는 또 대전이 또 중앙에 또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7, 8년 차가 뭐 20년 차 된 기업들이 아니라면 또 제도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꼭 고려해 볼 만한 마케팅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똑같은 또 고래지만 어떤 고래예요? 이른바 요즘 많이 얘기하는 또 마케팅에서 고려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결국에는 그들을 잡아서 뭐 먹겠다, 뭐 타겟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여전히 그 말은 맞아요. 뭐 진짜로 뭐 죽인다고 타겟이라고 말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가치 중심의 사고를 하고 초기 고객을 개발하는 개념으로 요즘에 적당한 개념 중에 또 추가된 개념이라고 하겠죠. 본다면 결국에는 그들을 돕는 거죠. 프리윌리라는 영화에서는 그 범고래와 소통을 통해서 범고래가 탈출할 거라고 느끼고 믿고 그를 탈출시키는 소년의 이야기죠. 뭐 여담입니다만 실제로 이 친구가 뭐 실제 고래잖아요. 내보냈는데 3년 만인가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 험난한 대항해 세계에서 많이 치였나 봐요. 그래서 다시 뭐 수족관으로 돌아왔다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플랫폼 사고에서는 플랫폼 앱을 만들지 않으시더라도 플랫폼 사고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마케팅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양면 시장, 또 다면 시장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마케팅에서 채널이 하나가 아니고 꼭 B2B, B2C를 뭐 같이 해서가 아니라 이런 개념들 때문에 이른바 뭐 옴니 채널, 뭐 다채널, 왜냐하면 시장이 다면이니까요. 그런 부분의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온오프 마케팅을 동시에 그게 조금씩 건드리더라도 함께하는 개념, 한 번에 하나씩 가지 않더라도 조금씩 건들더라도 계속 앞으로 마치 이퀄라이저처럼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비용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개념은 대표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많이 그것이 작은 성과들이라 할지라도 영향을 서로 미치더라, 서로 연관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만 한다, 뭐 그래서 성공한 기업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런 마음보다는 뭐 옴니 채널에 본격적인 학술적 개념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소양이에요, 소양. 그래서 전반적으로 온오프 네트워킹을 다 함께 고루고루 사용하는. 그러니까 대표가 바쁜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게 공개된 채널에서 좀 약간 그 뭐 비속어나 시쳇말을 써서 좀 안 됐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제 쪽팔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오늘 판다를 얘기하는 날이니까 이쪽이 얼굴을 흔히 얘기한다고 유래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래요. 멘토링 할 때 사적인 자리에서는 일단 우리 대표님들은 기술이 되셨든 비즈니스 모델이 되셨든 쪽을 파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유튜브를 꼭 찍으라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죠. 백리를 가더라도 내가 한 푼을 남기더라도 백리를 간다. 그게 장사꾼이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상인들은 아니고 뭐 상인들의 그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도 우리 마인드 속에 사실은 자꾸 기술 쪽이나 기획 쪽이다 보니까 상인 마인드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하고 있으신 거는 잘하고 있으시니까 제품 개발하시고 자꾸 시장들 만나시고 그 상인들의 센스, 전 센스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센스들을 자꾸 연습하고 습득하고 훈련하는 그런 의미로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 걸리겠죠. 뭐 다이어트를 하려도 일단 기본 3개월 이상 돼야지 뭐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이런 특강들을 통해서 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자, 이제 나머지 장표들을 한번 쭉 보면서 지금 앞에 사실 제가 뭐 오늘 특강 안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1시간 특강이죠. 하지만 그 나머지 장표들에서 그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제 주관적인 개념들이 어떻게 좀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참고 자료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이제 이것도 좀 된 책입니다만 많은 마케팅 강의를 보시게 되면 많이 거론되는 책들이 바로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켓 4.0이라고 하는 책이죠. 뭐 한번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정독하지 않으시더라도 한번 훑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늘 마케팅 해드리면 대전 창조센터에 와봤더니 여기에도 책을 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멘토링도 받으시고 오픈 멘토링, 우리 국선 멘토라고 제가 그럽니다.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상담 창구도 활용하시고 책도 한번 훑어보시고 차 한잔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들하고도 연구원님들하고도 또 한번 소통해 보시고 여기 붙어있는 포스터도 보시고 저를 보십시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라는 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모든 순간이 홍보고 모든 순간이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홍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홍보를 해주잖아요. 오늘 제가 여기 플랫폼에 강의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를 홍보해 주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소개 한마디를 하더라도 스타트업들 모임에 가셔서 또 IR을 하실 때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고 모든 순간이 홍보고 마케팅이라는 점을 그것만 오늘 꼭 채취해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아이템도 못 외우시는 분들 많아요. 저로서는 어이가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러니까 PT 장표를 보고서는 읽을 수 있는데 외우지는 못해요.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내면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소개를 하라고 그러면 쭈삣거리는 대표님들이 많아요. 아, 저는 기술 쪽이라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게 대표가 할 말입니까? 사업한다고 나서신 분인데 능수능란하게 달변가가 되시라는 게 아니죠. 운변가가 되시라는 게 아니고 강사하시라는 게 아니고 자꾸 연습하셔야죠. 그리고 좀 집에서 자기소개 좀 써볼 수 있잖아요. 외워볼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쪽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타트업은 특히나 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선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작은 배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들의 마인드 전환을 좀 촉구하는 게 오늘 강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뭐 1.0, 뭐 4.0까지 이제 그 저자, 학자들이 뭐 정의한 내용들이 있고 뭐 하버드의 뭐 비즈니스 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그 내용들 여러분들 다 보시면 눈으로 지금 보셔도 얼마든지 이게 수긍이 가는 내용들이고 결국에는 아까 제가 이제 풀어서 말씀드렸던 저만의 언어로 풀어서 말씀드렸던 뭐 하이 컨셉, 하이 테크 이런 부분들을 아까 이 강사가 좀 앞에서 풀어서 얘기를 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참 재밌어요. 즉 맨 처음 말씀드렸던 선연적 구조가 아니라 계속 뭔가 양방향이나 다면 시장이 소통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뭐 AR, VR이야, 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쪽이야, 뭐 나 소프트웨어 개발이야, 자율주행이야, 뭐 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팀이야. 좋아요. 기술팀 좋아합니다. 뭐 당연히 기술팀을 우리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또 있죠. 근데 우리가 항상 뒤돌아서면 이 친구들의 기획력이나 마케팅이 좀 아쉽다. 뭐 그래서 멘토가 있는 거겠죠. 엑셀러레이터가 있는 거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소양은 닦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또 지나치게 또 비즈니스 모델 뭐 아이디어 하나 정도만 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눈덩이 불려가는 건 좋은데 좀 허세가 심한 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팀들도 물론 채워가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모두 기술팀이든 기획팀이든 하나에 치우치지 말고 일단 적은 활동이라도 다면적인 마케팅으로서의 관심을 가져보자. 본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쭉 한번 넘겨보면서 마무리를 이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의 핵심적인 내용들 보시게 되면 결국 뭔가를 다 기획을 완료하고 계획을 다 짜서 뭐 정부 지원 사업 받고 시드 투자 받은 다음에 제품을 완료해서 R&D든 정부 지원 사업이든 시드 투자든 사실은 시제품을 프로타입을 좀 완성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취지가 아주 완벽한 것들은 뭐 디자인 들어가야 되고 뭐 특허, 브랜딩 뭐 사실 본격적인 임시 창업팀에서 컴퍼니 빌딩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제야말로 본격적인 창업을 해야 되는 사업자 등록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은 오늘도 가서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그냥 세무서에다 등록하는 거잖아요. 등록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저도 옛날에 30년 전에 사업자 등록 처음 하고 막 액자에 만들어 놓고 울고 그랬습니다만은 뭐 벤처기업 인증 받았을 때 뭐
동업하는 우리 친구하고 같이 얼싸안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마음이 알지만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런 맛도 있어야겠죠. 하지만 좀 한번 되짚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꼭 완료해서 납품한다. 이제부터 팔기 시작하자. 야, 이제 마케팅 인력 보강하자. 뭐 그렇다고 너무 초부분부터 마케팅 인력을 뭐 보강한다고 해서 비용만 나가지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하는데 개념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자를 떠올려 보세요. 고객이라는 말보다 대상자라는 말이 더 맞을 수 있어요. 즉 파트너, 연관자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지원사업 활용하실 경우에는 그 지원사업 기관이나 매니저님들도 연관자예요. 거기에서 만나는 뭐 단임 멘토든 일반 멘토든 여러 사람들이 다 우리의 홍보 대상이고 연관자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라는 말을 한번 써보게 되면 주로 뭐 메이커 하시는 쪽이나 뭐 체인지 메이커 하시는 분들이 쓰는 용어긴 한데 그 대상자들과의 1대1 네트워킹에서부터 그분들과 페이스북 친구를 맺는 것부터가 우리 회사가 요즘 이런 근황이 있다, 박람회에 나갔다라는 그 사진 한 장과 한 줄의 글씨조차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오늘 개념에서는. 다른 수가 없잖아요. 예.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나중에 전문 업체에 맡길 수 있다고요? 맡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활동을 한 사람들이 맡기는 거 하고, 예, 그냥 저희 이제 좀 투자금 들어왔으니까 본격적인 마케팅을 해야겠습니다. 얼마인가요? 견적 좀 한 세 군데 봐야겠지? 매우 합리적인 것 같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 그 업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마케팅 전문 업체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파트너십을 나만의 힘으로 우리만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없는 건 맞고 다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뭐 T자형 인재가 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스타트업이시고 대표님이시잖아요. 같이 소양을 만들어 가야만 누군가와 상호 의존을 하고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고 함께하고 외주를 주더라도 원만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역할 분담이 되고 성과를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는 마케팅은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말 드립니다. 실패하는 사람 이 그래프는 뭐 아까 제가 말했죠. 어떤 강사가 강의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마케팅 강의인지 브랜딩 강의인지 비즈니스 모델 강의인지 사업계획 작성법인지 다 똑같아요. 예, 결국에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표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벌써 오래됐어요. 저도 업데이트 자료를 못 찾았는데.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여전히 쓸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그 필요한 고객과 시장을 옛날에 이제 대기업들은 시장이 어딘지 파악을 하고 조사한 다음에 들어갔으니까 그게 요즘 또 성공 사례가 별로 없어요. 예, 우리나라 국내든 국외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뭐 이제 그 대기업들이 뭐 폭망한 사례. 근데 저는 폭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더 대처했으면 뭐 재창업이나 연세가 있었겠지만 사실 그분들 뭐 특허가 몇만 개, 몇천 개 있는 팀들이라 우리가 볼 때 망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또 그 이후에 많은 또 뒷얘기들이 있어요. 또 살아남아 있기도 하고 또 파급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시긴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들이 현재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다, 게릴라한테 당했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뭐 일면 일리가 있는 말인데 결국은 그들이 고객을 몰랐을까요? 뭐 하버드, 옥스퍼드 나온 그 마케팅 전문가들이 막 몇백 명씩 있고 했을 텐데요. 예, 뭐 그냥 막말하자면. 그런데 그 분석이나 조사나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시장이 있어야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자료 조사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어쩌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제는 대기업들도 인정하는 일반화된 린 스타트업 개념으로. 시장이 있든 없든 내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니까 제발 그 구글링을 한글로만 하지 마시고 좀 영어로도 좀 하시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을 얼마나 알겠어야 또 알아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작게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어쩌면 이것이 고객들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시장에 정말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은 계속 던지며 가자는 뜻으로 재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만든 표인데요. 이제 앞에 있는 표를 뭐 특강이라고 하는 건 강사가 자신의 언어로 좀 풀어드리는 해설 같은 것이잖아요. 뭐 오늘 전문적인 강의도 아니고 학부 수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만의 언어로 풀어드리는 것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제 매트릭스 기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옛날 수학 배우실 때 사사보면 보게 되면 양측에 뭐 제가 정한 겁니다만 두 가지 기준축을 만들어 놨습니다. X, Y축으로. 과연 여러분들이 고객의 필요를, 니즈를, 원치를 안다. 물론 그것도 자기만의 환상일 수 있지만 안다고 칩시다. 안다고 쳤을 때와 모를 때.
여러분 대부분 다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자기를 속이든 아니면 그렇게 신념을 갖고 있든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불편한 진실이든. 두 번째 축은 실제로 나중에야 확인되긴 하죠. 나중에야 확인되긴 하지만 고객이 그 필요를 스스로 알았던 것이냐, 사실은 고객은 잠재 고객이라고 하죠. 아무 생각 없었을 것이냐. 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었으니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시장 조사를 안 했다고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시장 조사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 두 축을 교차를 시켜보게 되면 이런 전략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가가 고객의 필요를 모르고 시작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지나간 3년을 돌아봤을 때 그렇다고 칠게요. 고객은 필요를 알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표가 나옵니까? 이때야말로 시장조사와 고객조사. 시장조사 안에는 경쟁자와 고객조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겠죠. 시장이라는 바다 안에는 고래와 상어가 있으니까요. 고객의 필요를 물어보고 만들면 돼요. 원하는 걸 확인만 하면 됩니다.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침 생각했었는데 당신이 만들어 주시는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른바 예전에 고전적인 시장조사가 잘 먹힌다. 준비성이 아주. 그 대신 우리한테 그런 것을 알고 나서도 투입할 물량이 부족하다. 마케팅 지원 사업 받아도 매덕을 주진 않으니까요. TV 광고는 불가능하다. 부쩍 올해부터 그 스타트업들의 TV 광고가 늘어나고 있죠. 뭐 굉장히 대표적인 그동안 전자신문에 엄청 나왔던 팀들이긴 합니다만 유난히 작년부터 뭐 글로벌 아니면 국내에서 시리즈 투자가 단위가 세지고 높아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야 TV 광고 나옵니다. 이제야 나옵니다. 이제야 PPL 들어가고 이제야 드라마 같이 만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들의 5년, 10년이 있었겠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앞 위에 보시게 되면 사업가가 고객의 필요를 알았다고 치는데 몰랐으면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얘기는. 고객은 여전히 필요를 안다고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그냥 충족만 시키면 되거든요. 충족만 시키면 되거든요. 이런 사업도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색깔 다른 거 있죠. 잠재 시장은 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미지의 시장, 잠재 시장. 그래서 이제 살짝 잽을 날리면서 한번 이렇게 도전해보고 또 운이 따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그 구조가 전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고객의 필요를 안다고 우리는 믿거나 실제로 알고 있을 수 있는데, 그죠? 있는데 그 업계에 있다 오셨던 분들이 더 그렇겠죠? 고객이 필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당면 가져잖아요. 노출을 시켜야 되고 그들한테 우리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너무 좋다. 이거 알리기만 하면 대박이다. 야, 이거 딴 데 가서 말하지 마. 이거 대박이거든. 이렇게.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돼요. 그 고객이 필요를 느끼려면 노출돼야 되고 스스로 필요를 느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조작하더라도. 뭐 조작이라는 말이 어감이 좀 안 좋지만 조작적인 정의를 하잖아요. 다채널로 여러 방법으로 앞에 그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짧게 걸릴까요? 많이 걸릴까요? 오래 걸릴까요? 그러면 우리 사업에서 뭐 그냥 제가 하는 말로 사업에서 시간 이퀄 돈이죠? 비용이죠? 시간 이퀄 비용이죠. 뭐 물리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같은 개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사업에서는 시간과 비용 같은 개념이죠.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고 팀원들이 힘이 빠진다는 거고 출발! 고래 잡으러 가자! 했는데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거나 길은 알지만 노를 저어야 되는데 힘이 없거나 기름이 떨어졌거나 바람이 안 불거나 갑자기 그런 망망대해에 떠있는 막연한 배의 모습인 거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뭐 지나가던 이제 구조선이 우리하고 또 새로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너무 현실을 어렵게만 보지 마세요. 또 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 행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인데 당연히 그 흐름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안 좋은 운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운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섞여 있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고객의 필요를 자극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함께하고 보여주고 어깨 동무를 하고 입소문을 함께 내고 댓글을 달아주고 댓글에 피드백을 달아주고 함께하고 또 박람회에 나가고 B2B면은 또 제안서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 미팅을 가고 저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B2B 담당자한테 어필을 하고 사장님은 만나기도 어려운데 밑에 구매 담당자하고 슬갱이 3개월 하고 잘한다고 이제 우리 인베스트먼트들하고 계속 릴레이션십 한다고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3개월 6개월 지났는데 일단 도장은 못 찍고
우리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스타트업들은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또 해야 될 수 있겠지만 시간과 돈이 없다는 점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부디 우리 후배님들이, 사업 후배님들이 인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막연한 대표라는 사람들은 앞에서는 대외적으로는 팀원들, 내부 고객들 앞에서는 의연해야겠지만 뭐 가식을 부리자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에는, 고독한 직업입니다. 고독한 시간 안에는 A, B 플랜, 리스크, 이런 부분들. 그래서 리스크 경영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리스크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혼자만이라도 인식은 하고 있어야만 된다. 특수부대 팀장은 총알이 몇 개고 지금 우리의 화기가 얼마큼인지 체크하면서 해야지 무조건 갈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궁죽통이 나오는 거예요. 궁죽통. 이순신 장군이 배가 200척, 300척이 그 전에 있었잖아요. 뭐 그 전에 원균 장군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싸우신 분이죠.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우리한테 그 유명한 그 해전에서 배가 300척 있었으면 300척에 맞는 전략을 짰겠죠. 야, 됐다. 180척은 넣어놔라. 왜요, 장군? 야, 20척으로 충분해. 이렇게 짜겠습니까? 안 되니까 울도목에 가서 한산도 달 밝은 밤에 긴 칼 옆에 차고 고민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내 뭐 영화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역사학자들이 분석한 내용들이 또 그때 사실을 다 보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결국에 대장수를 혼자 나가서 하는데 밑에 장수들이 안 따라왔다잖아요. 결국에는 따라와서 그 일본 배를 다 물리치고 다 부신 게 아니고요. 한 앞에 3, 40척을 부시고요. 또 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전략이나 배 구조나 그 당시 사기라든지 또 리더십이라든지. 나머지 200여 척의 일본 배들이 물러났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물러났다가 다시 왔다잖아요. 우리가 왜 도망가지? 그냥 물량으로만 밀어쳐도 사실은 될 것 같은데 사실 엄청난 물량 공세는 당할 수가 없잖아요. 즉 어떤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데 스트리트 파이터가 영화처럼 20명을 때려 눕힐 수도 있겠죠. 그걸 만약에 1시간 싸운다면요. 전 자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치잖아요. 결국에는 나보다 싸움 훨씬 못하는 사람이 와서 발만 걸어도 넘어질걸요. 밟히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무모하게 무조건 뛰어들어. 내가 싸움을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술이 있고 뛰어나시고 전략이 있고 이른바 잘나신 거는 잘나신 거고 또 앞으로 잘 되실 분이라는 것도 믿고 요즘 후배들 사업 잘합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은 사업계에서도 쓴 적이 없고 물론 나중에 R&D나 뭐 제안서 썼습니다만 초기 시작할 때요. 20살 때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뭐 이런 강의를 들어서나 멘토링을 받아서가 아니라 엑셀러레이터가 있어서가 아니라 얼마나 뛰어나고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하는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나름대로 선배들의 어떤 경험과 지혜 부분에서는 좀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장기적인 싸움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맞는 마케팅을 여기 이 강의도 안 맞아요. 여러분들 아이템마다 상황마다 다 달라요.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오늘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온오프 네트워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다. 이건 아니지만 그거는 해야 된다. 그거는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주의고요. 기술기업, 기획기업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이제 뭐 사업하다가 이제 뭐 사업 정리하기 전까지 멘토링 한 지가 한 10년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주로 국선 멘토라고 제가 농담으로 한번 얘기하면서 제가 강신면이라고 그래요. 강사, 심사, 멘토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주로 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좀 조언해 왔는데요. 현재까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짧은 경험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뭐 지역만을 위한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 기반이시니까요. 특히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일수록 기술 기반이든 기획 기반이든 온오프 네트워킹 꼭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초기에 그 한 명이든 10명이든 저는 그런 말 해요. 멘토 한 명. 저는 이런 말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만약에 이번에 창업을 시작한다면 저는 대전 지역에 있는 멘토 20명 정도의 리스트를 뽑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한 분씩 만나러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멘토 뒤에 몇백 명이 있지 않습니까? 멘토님들 대부분 페이스북 하시면 뒤에 5천 명의 친구가 있지 않나요? 예. 페이스북 시작하면 친구 추가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예. 좀 이런 방법들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거는 밤 새벽 2시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팅하고 회의하고 끌려다니고 밤에 일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고 주말에 일해야 되고 가장 일하기 좋은 시간이죠. 행복하죠. 사실은 남들이 볼 때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도 없고 예. 그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실천들을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 이 주제를 저한테 부여받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디자인 싱킹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한테 아유 여러분 저희 시제품 나왔는데 좀 거지 같아요. 이 프로타입 지금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막 바스러집니다. 하지만 대강 이런 모양새예요. 한 달 전에 사업 계획서는 담지 못했던 그래도 목업 디자인보다는 나은 3D 렌더링보다는 나은 그래도 저의 첫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네. 알릴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계속 여러분들의 근황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저는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제가 뭐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계속 체크할 것 같아요. 저는 답글 달아드릴 것 같아요. 답글 달아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10년 동안 실천해 왔습니다. 크게 도움을 드린 바는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급 마케팅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옛날 우리 아버지들 사업할 때 뭐 고대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앞으로도 그건 변하지 않을 겁니다. 화성에 가서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똑같을 거예요. 사업은 인맥이라는 말 있잖아요. 요즘은 그 인맥이라는 말이 좀 어감이 그렇죠. 학연 지연.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뭐 네트워킹, 뭐 커뮤니티 이런 말을 쓰는데 같은 거 아닙니까? 예. 가장 영업의 최전선이라고 하는 자동차 파시는 분들, 보험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 영업의 최전선에 있다는 분들이죠. 마케팅의 최전선은 영업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최전선에 있는 그 사수분들께서도 처음에는 지인, 가족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는요? 나는 기술기업이니까 우리 엄마가 AR, VR 모르잖아요. 엄마한테 너 뭐하고 다니냐 요즘 그러면. 아이템 제목도 못 외우고 자기 아이템이 뭔지도 정확히 말도 못해. 그런 거 있어요. AR. 엄마가 알아 AR, VR 그러면.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객들은 알겠습니까? 예. 고객이 AR, VR이라는 말이 중요해서 그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나요? 물론 B2B나 이럴 경우에는 그 업체의 담당자는 알겠죠. AR, VR. 업계 상황도 알 거고. 그럴수록 더 어려운 게임 아니에요? 전문가들끼리, 꾼들끼리 만나가지고 어필하려면 그 사람들이 이런 거 유사한 거 있고요. 예. 오히려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한 대당 2천만 원짜리인데 원가가 500만 원 든다. 1,500만 원 든다.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기 전에 현재 우리 원가 구조나 재무 구조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5대 팔면 뭐 할 거예요?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기적인 게임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판다라는 개념보다 맞아요. 파는 거 맞아요. 예. 뭐 노래는 목으로 부르는 게 아니다. 노래 목으로 부르는 거 맞아요. 뭐 두성이고 뭐 진성이고 가성이고 목으로 부르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더 스킬과 고급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파는 거 맞아요. 하지만 사게 만들려면 다 끝난 다음에 가져가서 사주세요가 아니라 소통과 채널과 온오프 네트워킹을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지금 만나는 멘토님은 그냥 멘토일 뿐이고 매니저는 매니저일 뿐이고 거래처는 거래처일 뿐이고 창업 동료들하고 어디 앉아 있으면은 명함 교환도 안 하면서 뭐 너는 뭐 나랑 경쟁업체구나. 너랑 나랑은 업종이 다르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들 마케팅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반대로 마케팅 전문가 뭐 10년 공부하고 유학 갔다 오신 분이 창업한다고 그러면 기획팀일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사업하기 어려우실걸요? 컨설턴트나 멘토를 하셔야지. 강의를 하셔야지. 그럼 아이템이 교육 사업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창업팀들 마케팅 도와주는 플랫폼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창업팀한테 마케팅을 한다면서 창업팀을 만나가지고 명함 교환하지 않고 SNS를 하지 않는다.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짧은 특강이지만 그런 느낌이라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진짜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와서 이제 그 단어들만 뭐 전문 용어일 수도 있고 뭐 깊이 있게 하자면 모든 강사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 강의하려면 뭐 이거 뭐 한 학기 수업이다.
근데 우리는 뭐 소양을 닦는 거니까요. 퍼소나, 페르소나, 페르조나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고객을 한 명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창업 초기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 기업이든 단체든 아니면 기관이든 아니면 커스터머, 그런데 뭐 20대 여성이요. 도대체 20대 여성이라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거는 1차적으로 시작할 때 이제 그 키워드를 뽑는 거고, 그들이 대학생인지 직장인인지 동군지 서군지 주로 시내에서 뭔가를 데이트하는 데이트족 20대 여성인지, 그래야지 그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이 아이폰인지 아니면 주로 뭐 퓨처폰인지 계속 뭔가 파생되는 키워드들을 뽑아내서 뭐 이른바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든 뭐 마인드맵을 그리시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야만, 세그먼트가 되어 있어야만 세부 전략을 도착할 수가 있고, 진정한 의미의 전략이라고 하는 건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 내일 그러면 너하고 나는 대전 시내에 나가서 5명씩 만나고 오자. 그때 발품을 파는 게 기업가 정신이에요. 바로 내일 갔다 올 수 있잖아요. 내일 갔다 오면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갔더니 5명한테 따기를 맞았어. 예. 그것도 피드백 아닙니까? 낙심을 하게 되든 자신감을 얻든. 이왕이면 우리 5명 만나지 말고 다음에는 50명 만날 수 있게 우리 뭐 사탕이라도 하나씩 나눠줄까? 야, 이러고 보니까 우리 그동안 길거리에서 받았던 전단지 주시던 분들이 왜 사탕을 넣는지 알겠다. 그때는 내가 무시하고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이제 사업을 해보니까 도저히 내가 타임월드 앞에서 나한테 사탕을 건네주는 할머니의 그 전단지를 버릴 수가 없더라. 예. 나는 물론 AR, VR 기술 기업이지만, 빅데이터 만드는 사람이지만, 길거리에서 내가 사탕을 주는 거랑 다를 게 없구나. 그래서 퍼소나 기법이 중요한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 사람을 찍어요. 패싸움의 원칙입니다. 17대 1로 싸웠다는 임창정이가 있는데, 예. 어때요? 한 놈만 패는 거예요. 맷집을 가지고요. 짧은 시간에 끝내야 됩니다. 시간과 돈이 없어요. 체력에 지쳐요. 17명을 어떻게 싸워요? 한 놈만 패는 거예요. 그 나머지 애들이 질려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고객을 상징적으로 가정하시고 그 사람들의 뒷조사를 하듯이 한번 내 아이템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내 아이템이 이것인데 상관없는 그들의 종교를 분석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종교를 분석해야 되는 고객도 있을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는 한번 이 한 사람이라는, 상상해 보세요. 예, 요즘 뭐 스포츠에서도 뭐 이미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미징 마케팅이라고 이름 붙여볼까요? 한번 이 그 퍼소나 한 분이, 우리의 35세 김말자 씨가 어떻게 우리 서비스나 제품, 디바이스를 쓰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거창하게 말하면 저니맵, 고객 여정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앱 안에서든 우리 디바이스를 쓰는 일상생활이든. 즉 저녁 시간에 테레비 앞에 앉아서 맥주를 먹는 아저씨가 있다. 그럼 우리는 맥주를 파는 회사다. 우리는 수제 맥주다. 배달할 거냐, 불법이냐, 아니냐. 우리 뭐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예. 그동안 뭐 이 합법으로 풀리기 전까지 수제 맥주 회사들 5년 전부터 너무나 많이 고생했고, 4캔에 10,000원짜리를 편의점에서 갖다 뿌릴 때 외국 맥주 애들이 수입상이겠죠. 우리 수제 맥주 회사들도 이제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들어오는 팀들이 승리를 할 것 같기도 하고, 참 알 수 없어요. 선구자가 옳은 것인가, 타이밍이 옳은 것인가. 아무튼 뭐 서로 계속 이 사업의 길에서 함께, 연애 한 번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듯이 계속 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우리 도전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사람이 맥주를 먹는 텔레비전 앞에 뭐가 있나요? 지금 현재 몇 시인가요? 무슨 프로 보고 있나요? 코미디 빅리그 보고 있나요? 예? 전참시 보고 있나요? 재방송 보고 있나요? 본방 보고 있나요? 영화 보고 있나요? 왓챠를 연결해서 보고 있나요? 넷플릭스를 보고 있나요? IPTV인가요? 테레비 하드, 외장 하드 연결해서 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지만 랜딩 페이지라는 말은 너무 잘 아시죠? 근데 랜딩 페이지 없는 스타트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 저희는 B2G라서요. 네. 그럼 공무원 만나고 오면 그 공무원한테 명함 있으세요? 예비 창업자들은 또 명함이 없어요. 명함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아직 BICI가 안 나와서. 우리가 대기업입니까? 네. BICI 나중에 만들어요. 그리고 명함 한 통 2만 원밖에 안 합니다. 네. 플랫폼 이용하시면 7,000원이면 3,000원이면 만듭니다. 200장 나옵니다.
100장 뿌리다가 BICI 나오시면 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낭비라고요? 그러면 드라마 찍으려고 10억짜리 세트장 짓고 부시면 낭비입니까? 딴 거는 낭비하시면서 시간과 비용은 같은 건데요. 명함 만들어 주세요. 저는 스타트업들하고 멘토링하면서 명함 받은 팀들이 별로 없어요. 투자 받고 회사 차리고 그러면 명함 만들어요. 예비 창업자들도 명함 만드세요. 지금 마케팅이 이 강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명함 한 장도 안 만드시고 실험실에서 입주기업 센터에서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계시는데. 랜딩 페이지는 그런 의미에서 명함입니다. 회사에. 왜요? B2B든 B2G든 그 담당자가 명함을 받고 여러분들 회사 소개서를 받고 이메일을 받든 미팅을 했든 진짜 관심 있으면 여러분 간 다음에 여러분들의 SNS하고 여러분들의 랜딩 페이지, 홈페이지 주소를 갑니다. 반 거짓말인 거 알죠? 허세를 떨 수 있잖아요. 감안해서 봅니다. 근데 없으면요. 근데 원래 랜딩 페이지의 본격적인 의미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클릭 히어를 만드는 거죠. 한 장짜리 간단하게 스크롤 압박 크게 주지 마시고 그럼 오늘도 만들 수 있어요. 무료 많잖아요. 무료 사이트. 아니면 그냥 뭐 네이버 모드앱 같은 거에다 하셔도 돼요. 하셔서 간단하게 나중에 또 업데이트 하세요.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 뭐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도 있습니다만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새로 이전을 해야 되고 이전에 가구 배치만 새로 하고 재정리,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정리만 해도 새 집 같아요. 우리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사옥도 짓고 인테리어도 멋있게 하고 멋진 책상과 멋진 모니터와 멋진 의자도 바꾸고 그렇게 하자고요. 자, 이제 진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리플 미디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옴니 채널이나 다양한 채널들을 동시에 쓰자. 오늘 저는 이거를 초기 스타트업에 맞게 저의 언어로 풀어드렸습니다. 좀 값싸죠? 제 딴에는 이 여러분들이 고객이잖아요. 저의 교육 서비스를 받는 그런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여기 앞에 앉아 계셨으면 제가 또 맞춰서 했을 거예요. 질의응답도 하고.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제가 상상해서 가정하는 제 경험에 기반한 저의 기획에 의한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퍼소나, 여러분들의 저니맵을 가지고 지금 상상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혹시 이렇게 풀어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 다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카페 블로그 하시고 저희 회사는 블로그는 안 맞는데요. 인정. 아무튼 전부 다 고려하세요. 카페 시대는 끝났는데요. 인정. 전부 고려하세요. 뭐 무조건 인스타만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페이스북만 하지 마시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페이스북은 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대부분은 특히 뭐 에듀테크 쪽이나 이런 분들은 1인 창조기업, 콘텐츠, 에듀테크, 플랫폼, 콘텐츠 아까 얘기했구나. 사회적 기업 이런 분들은 특히나 이런 블로그나 페이스북 마케팅이 매우 유리합니다. 제품이 나오고 안 나오고 서비스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사전 고객 개발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전 제품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크라우드 펀딩을 해도 그분들한테 문자든 메일이든 아니면 전화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스티브 잡스도 100통 전화했다면서요. 그래서 그 한 분이 그 집으로 찾아오셔가지고 투자했다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통 전화해야죠. 100통 못합니까? 가장 단순한 업무가 가장 그 희열을 줘요. 어쩜 우리가 직접 아파트를 타면서 집집마다 불법이죠? 전단지를 끼워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당신이 만약에 빅데이터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인드를 오픈하시고 하시는 게 우리의 트리플 채널이나 옴니 채널 뭐 다면 시장에 대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다운 여러분들 중에 물론 수준 높은 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랜딩 페이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당장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 혼자 만들 수 있습니다. 3시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요? 파워포인트에 만든 거 그냥 이미지로 저장해서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저는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채널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근황 올려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고 좋아요 눌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현재 창조센터에서 만난 어떤 멘티가 이런 아이템이 있던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성공해 나갈 때 미팅이나 소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생각해 보시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써 있는 메일링도, 우리나라는 좀 메일을 잘 안 쓰는 편이에요. SNS 많이 아시는데, 근데 뭐 유럽이나 미국은 진짜 메일로 많이 거래하거든요. 그래서 메일 같은 경우도 뭐 스탬 메일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스탬 메일은 간단하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해놓은 1, 2, 3, 4, 5의 회사 소개가 있는데, 만약에 2달 뒤에 들어오는 새로 내가 만난 사람들의 메일링은 처음부터 봐야 되잖아요. 여기부터 보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스텝을 차례대로 뿌려주는 그런 메일링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고객 많으세요? 그냥 손으로 하시면 돼요. 예. 새벽 2시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씩 보내세요. 자, 우리가 온오프 네트워킹 해야 될 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지금 앞에 있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채널을 보고 있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원받고 있는 지원 사업의 동료들, 멘토들, 매니저일 수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이 자료가 뿌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빈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뭐 저는 지역에 있는 뭐 유니콘 기업을 키워내는 뭐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를 키워내는 태능 선수촌이 있다면 저는 뭐 꼭 지방이라서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작은 체육관을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분들에게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보내드리는 역할이겠죠. 뭐 제가 돈이 있어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저는 기관에 있기도 하고, 저도 이제는 직장인이 됐죠. 하나도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아직 이제 50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20, 30이고요.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서로 사업 선후배일 뿐이고, 제가 20년 뒤와 여러분들의 20년 뒤에 서로의 내공이나 서로의 네트워크나 서로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서로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했던 내용들을, 물론 저의 홍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혼자 쓰는 채널이나 제 개인 채널이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많은 멘토님들, 많은 창업가들, 선후배들이 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온오프 네트워킹, 그것 중에 하나인 네트워킹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맨 마지막 장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링크를 여러분들이 뭐 누를 수 있든 없든 간에, 저 사람이 오늘 말하는 것들을 적어도 그 사람은 작은 범위에서 실천하고 있구나. 나도, 우리도 작은 범위지만 다양한 방면에서 작은 범위라도 하면서, 나 혼자라도, 대표라도 하면서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다음 사업의 본질적인 진척들을 같이 해나가야겠구나. 그게 어쩌면 본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온오프 네트워킹 마케팅이구나. 스타트업이라서 그래야겠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면 저로서는 오늘 1시간 특강이 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같이 들어주시고, 뭐 내용이 너무 좋았으면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1시간 자체가 길다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여러분 표정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